더럽고 취소한 세상 그래도 뚫어나가리. 들었어 얘들아? 더럽고 취소한 세상 그래도 뚫어가자고. 같이 올인원 플러스 신규 런칭 강좌이고요.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그냥 요 오리엔테이션은 좀 간단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올인원 수업 들었던 분들은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플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강좌를 신규 런칭해야 될 수밖에 없었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현재 괜찮을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공부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시험이 주어졌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도 시험이 너무 과하게 어려우면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이 쉽게 나오면 2024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들아. 1등급 비율 한번 쭉 보시면 아니 이렇다니까 얘들아.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한 지문이 막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도 한번 우리에게 희망을 줄 때도 있긴 있지만 하지만 또 절반 털어버리죠. 아니 그냥 2024년만 그랬나? 그냥 매년 그랬어 얘들아. 그러니까 30여 년간 평가원은 패턴이란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전의 평가원이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믿음이 없다고 얘들아. 다시 2025년은 어땠냐고. 모두에게 1등급을 어떻게 보면 선사했었던 시험이란 말이야. 거의 20%에 가깝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안 좋은 시험이었었지. 왜냐면 1월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었던 시험을 가지고선 문제를 풀어보니 나쁘지 않네 라는 기분을 안겨주지만 거기에 나의 실력을 기준점 잡아버리는 순간 이게 얼마나 털려 나간 거야. 뭔지 알겠지 얘들아? 15% 정도를 훅 하고 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더 웃긴 건 이거라니까. 꼭 또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 이건 너무 평가원이 오버했다. 이게 너무 지저분한 문제 아닌가? 이거 어떡할 건데?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었던 시험은 역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던 시험인 거 알고 계시죠? 가루가 되도록 까였었던 시험이자 더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들 지금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문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휙휙 넘어가는 비약 아닌가? 심지어 내가 고른 선지는 왜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문제들이 자꾸 등장하는 게 문제야. 근데 그게 2025년에 이런 시험 문제를 내고 나서 평가원장이 사퇴했단 말이야. 영어 시험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리고 새로운 평가원장이 이제 부임하셨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들 어떤 걸 기대해요?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사람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근데 다시요. 시험은 얄궂다니까요. 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 다음 회의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흔들어놨어. 3월 교육청부터. 물론 또다시 한번 너네한테 희망을 줬지.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제가 해설 강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짧은 러닝 타임이 나왔었던 해설 강의야. 왜냐면 그냥 읽고 그냥 느낌과 감각 필로 풀 수 있거든. 근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오늘 며칠이니? 6월 8일입니다. 6월 8일이라는 건 뭐야? 바로 지난주 목요일날 6월 평가 모의고사가 끝이 나고 아직 결과 발표는 안 났지만 이미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시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올인원 플러스라고 하는 수업을 내가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이렇게 등락하는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아니야 얘들아. 우와 이 상황을 내가 계속 마주치기만 할 거고 그 상황을 맨날 사후적으로만 분석할 거니 아니면 미리 대비할 거니의 문제라고. 그렇지?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지만 아마 이거 근처나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올인원 플러스 그 수업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과할 만한 문제들, 비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들, 내가 고른 선지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자꾸 뿜어내는 문제들과 선지들, 그걸 더럽고 취소하지만 나랑 같이 뚫어나가자고. 그래서 올인원 플러스를 만들었다. 그러니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은 좀 쉽지 않은 문제들일 거고요. 다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약간 과할 만한 평가원 교육청과 약간 과할 만한 제 자작 문제를 실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 슬쩍 말씀드렸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각, 필로만 시험을 대비한다고 한다면 그건 필패야, 필패. 난이도의 등락에 나의 운명을 걸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두렵고 취소한 이유가 다 이거라고. 언어적 추상성, 애매함, 불확실성. 자, 말 나온 김에 6월 평가원 다시 한번 복귀해 볼까, 얘들아? 아직도 여러분들 34번 문제의 빈칸 문제는 저도 막 해설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 좀 과하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문제야 풀어내갈 수 있지만 이건 수업을 하는 내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접근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문제 나온다니까. 31번. 31번은 사실 요거는 좀 덜 했어요. 너네 preservation과 conservation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대조시켰던 문제였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선지가 너무 애매해. 그러니까 지금 정답률이 아마 20%대 나왔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당하기만 할 거냐고. 미리 같이 나랑 당하고 얘들아. 미리 집중적으로 한번 미안해 이 말 써서 쳐맞아 보고 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맞다. 이럴 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럴 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 라는 것들을 나한테 얻어가자고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수업할 때도 100% 너네한테 이해하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야. 아니 올인원 플러스는 더 할 거 아니겠니 얘들아. 내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배경 지식까지 너네한테 다 설명드리면서 이해시켜 준 다음에 그러니까 답이 이거지 라는 걸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잖아. 내 해설 강의 가보시면 알지만 6월 평가원도 야 이건 좀 너무 오바다라는 거 난 말하잖아. 특히 6월 평가원에 너네 36번 37번 순서 배열 와 좀 과했어. 그런데 제 해설 강의 가보시면 알겠지만 과한데 항상 과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선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나는 너네한테 알려주고 싶단 말이야. 왜? 평가는 안 바뀔 거니까. 안 바뀔 거니까. 믿지 말라고 두렵고 취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정말 깔끔한 논리구조의 지문과 깔끔한 정답과 깔끔한 오답선지의 이유가 명확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시험인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니까 문제인 거잖아. 그래서 야 이런 건 좀 몰라도 되지만 최소한 네가 어렵고 이해하지 않아도 해결을 하려면 너한테 필요해야 될 최소한의 단어와 어법, 문장 그리고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 언어적 추상성, 불확실성, 애매함을 하나의 코어의 논리 가지고선 끊임없이 반복할 거라고. 제가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잖아. 문제별로 다른 말을 너네한테 막 주면서 너네를 현혹시킬 사람이 아니잖아. 지난 7년간 메가스터디 강의 보면 아시잖아요. 자, 교재는 기존에 있었던 올인원 들었던 분들은요. 기존보다는 좀 얇을 겁니다. 아무래도 난이도 좀 있는 문제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너무 과하게는 관심이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재도 조금 얇을 거고 챕터도 올인원보다는 좀 작을 거예요. 챕터 3챕터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건 기출문제만 좀 과할 정도의 느낌이 날 수 있을 만한 제 자작 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고 첫 번째 챕터 뭐일 것 같니 얘들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수업은 올인원 수업 정도는 듣고 이쪽으로 오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작부터 어려운 걸 한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일은 아니니까 올인원은 필수로 하고 가만히 있어봐. 조금 더 과한 놈들은 뭐가 있을까를 보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올인원 교재에서도 첫 번째 챕터는 뭐였었죠? 그때 챕터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챕터였어. 뭐와 뭐와의 관계? 소재 하나와 또 다른 소재 사이에 관계를 잡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 즉 다시 말하면 글 읽기를 제대로 하시려면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라는 명확한 순간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라는 명확한 순간에 글 읽기의 명확한 기준 설정을 잡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챕터 넘버 1 보는 눈이 달라지면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 인과관계죠. 네, 챕터 1은 역시나 관계의 챕터일 거고요. 두 번째,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 기준에 의거해서 가 대체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래서 두 번째 챕터 뭐? 다른 얼굴, 같은 말. 즉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른 문장처럼 쓰여진 모든 문장들이 알고 보니 다 같은 말이었구나라는 재진술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될지를 선을 그어드리는 챕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 기준도 잡혔고 문장끼리의 연결해서 재진술 횟수도 탄탄하게 잡아놨으면 마무리를 뭐로 하셔야 돼?
근데 말이야,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는데? 이 단어 되게 강조가 된 것 같은데? 야, 이것 때문에 정답이 이렇게 나오네. 라고 하는 뭐에 대한 중요성? 단어를 통해서 글쓴이의 목소리까지를 우리는 탐구해낸다. 우리는 더 이상 marginal area에 있지 않다. marginal, V단 하신 분들 뭔지 알지? 핵심이 아닌, 주변부, 중요하지 않은 이런 키워드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잡아야 단어 때문에 지문을 뚫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챕터.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는 최근에 여러분들 저한테 DM으로 많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6월 평가원의 exclusive 란 단어 하나를 빵 아는 순간 정답 선지가 눈에 착 보이는 이런 느낌들. 그게 과한 문제 안에서도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자, 총 3개의 챕터 말씀드렸고요. 뭐 복습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 인사말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웬만하면 수업 끝난 다음에 3일 이내에 복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복습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지문과 필기를 복습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게 너무너무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제대로 아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거 그냥 암기해서 이미 그냥 암기의 능력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너는 무조건 그 단계까지 와야 돼.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다 사실은 모든 게 암기잖아. 내용에 대한 암기도 상관없다고 괜찮다니까. 다만 뭐로 확인하셔야 된다? 모든 교재 제 뒤에는 워크북, 깨끗한 지문으로 워크북이 또다시 한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놈으로 다시 한번 네가 문제를 풀었을 때 앞에 필기했었던 것과 비교해서 여전히 안 되는 거 뭐가 있지? 이제 안 되는 게 이제 되네. 그때는 못했던 게 이게 되네. 비교할 수 있게끔 워크북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방금 내가 말씀드렸어. 봐. 그러니까 영어 복습은 너무 단순해 얘들아. 봐봐. 잠깐만 1년 내내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몰라, 애매해, 몰라, 애매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걸 무조건 손책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손책한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걸 된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시겠죠. 수업 들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저 인간이 되라고 하는지 이 부분을 애매해도 된다고 하는지 이 부분을 되라고 하는지 이 부분을 되라고 하는지 수업은 이걸 비교하셔서 나와 저 인간 사이가 어느 정도 갭이 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용도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야, 이 지문은 그만해도 되겠다는 건 어디서 나와야 돼? 교재 뒤에 워크북을 들어가는 순간 이 두 개의 합쳐진 완전한 버전이 재구성되는 순간 이 문제 안 해도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처음에 내가 안 됐던 게 수업 듣고 나서 공부 복습 많이 했더니 이젠 되네. 애매했던 게 애매했는데 여전히 애매하네? 그건 괜찮아. 어차피 애매해도 된다 했으니까. 몰랐고 애매했던 게 다 되네 라고 하는 이 완전판으로 갈 수 있게끔 반복해 주시면 그 문제의 복습은 끝난 거다. 됐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 올인원 플러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얘들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월 평가만 보고 안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좀 한 거고. 그럼 뭐 별거 있습니까? 제 올인원 수업 계속 아시는 분들은 올인원의 난이도 좀 높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얘들아?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을 거고 아마 제 예상에는 한 10강 정도 내외에서 좀 마무리를 할 예정이니까 짧게라도 한번 좀 투자해 보셔서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도 피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저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계속해서 누적하고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진짜 첫 번째 문장만 봐도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기억날 정도까지 반복하시면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그 똑같은 녀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셨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지문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뚫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체감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6월 평가 모의고사에 33번, 34번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 해설 강의하면서 무슨 말을 많이 했냐면 꾸역꾸역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 해설 강의 다시 한번 가서 봐봐 얘들아. 어렵고 힘든데 꾸역꾸역 지문을 뚫어내가는 그 과정들이 힘들지만 정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길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재구현해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뭐 확실한 실력을 매듭 짓자 이거죠. 이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은 거야 이제. 다시 이거 이상으로 만약에 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진짜 그 평가는 진짜 나쁜 집도 아니고 이거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한 만큼까지 우리는 도달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부디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작년에 이렇기 때문에 올해 이렇겠지라는 기대치가 있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제 모의고사 낼 때 때로는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을 때가 있다니까요. 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V 모의고사 시즌 1 올해 나왔을 때 애들이 이거 너무 과하다 라고 얘기한다니까. 나도 그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지금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지금 다 바뀌었지. 원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현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뭐 욕하나 보지. 근데 또 곧 바뀌겠지. 또는 마음속에서는 아무리 욕해도 얘들아 그래도 경험은 하고 들어가라.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니 제발 저 고점에 있는 건 알고 들어가라 라는 마음으로 항상 모의고사 내거든.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교재와 수업으로 만들어냈으니 드럽고 추서에도 같이 뛰어가자고요. 알겠죠? 김지아였습니다.